안녕하세요. 주드로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를 올리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이번에는 제 목소리, 제가 말주변은 별로 없지만 제 지루한 영상에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취미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에서 가끔씩 이제 비디오를 빌려다 주셨었어요. 그게 대부분 로보트 만화였는데, 어릴 때는 그 로봇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약간 대리만족 같은 느낌으로 따라 그렸던 것 같아요. 어, 따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얼핏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만화가 한 편이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한 편 보는 내내 그걸 따라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못해서 장난감을 그렇게 막 살 형편은 또 못 됐거든요. 근데 그 저의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어느 날 종이 인형, 그 당시에 종이 인형이 유행을 했었어요. 종이 인형을 오려서 거기 이제 옷도 입히고 뭐 머리도 하고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누나를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로보트를 제가 막 그린 다음에 가위로 이제 오려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반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평판과 더불어 이제 주변 반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각 반마다 그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이제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막 생겨서 쉬는 시간마다 전 그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서로 이제 약간 도전장처럼 보내면, 서로한테 막 보내면서 내가 더 잘 그리지 뭐 너가 나보다 아래야 막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경쟁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그때 한창 유행했던 만화가 어, 드래곤볼이었습니다. 어, 드래곤볼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셀전이 끝나고 이제 마인부 초입 단계였나 이야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친구들이 드래곤볼의 만화의 한 장면을 보고 막 따라 그리면서 놀았던 게 조금 유행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막 따라 그리니까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나는 따라 그리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약간 자존심을 세우면서 어, 애써 안 따라 그리고, 음, 대놓고 안 따라 그리고, 물론 만화 볼 때 열심히 보고 유심히 보고 막 그런 눈빛이나 머리카락 모양 이런 거를 유심히 봐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때 그걸 써먹어 보는, 그 정도의 뭐 유두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 그려 본 적도 있는데 이게 또 취향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따라 그렸을 때 얼마나 똑같은가, 얼마나 그 선 각도나 선 길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치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실제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약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 오히려 제 상상력을 좀 방해하는 느낌을 받아서,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안 따라 그리겠다, 나는 따라 그리는 게 싫다,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중학교 때쯤부터,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말쯤부터 제가 이제 또 그림 대회나 이런 데서 수상을 막 하게 됩니다. 두각을 좀 드러내게 되는데, 전교 대회에서 한 1학년 말부터는 전교 대회에서 1등을 놓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거 얘기하면 좀 억울한데, 그 거의 한 2년 넘게 모든 전교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월요일마다 그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월요일마다 인제 운동장에 전교생들이 다 모여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약간 주례를 하고 그 전주에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뭐 상장을 수여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행사 같은 거였는데, 저는 제가 상을 받을 때는 항상 평일날, 그 이외에 다른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선생님이 종례할 때 와서 상을 수여해 주셨다든가, 그러니까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하는 날이다. 월요일이다. 근데 마침 비가 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그렇게 좀 남들 앞에서 큰 상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약간 동경이랄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1등은 계속 내가 했어. 근데 상은 그냥 반 애들끼리 있는 종례 시간에나 선생님이 이렇게 전달해 주는 형식이었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해보나, 언제 해보나. 근데 딱 마침 한 3학년 거의 마지막, 이거는 이 학교 다닐 동안의 마지막 대회다. 이 대회에서 내가 수상을 하면 분명히 이번에는 딱 그 시간까지 날짜까지 계산했어. 분명히 월요일 주례 시간 때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그렸었는데, 딱 그때만 제가 2등을 합니다. 1등 했던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다, 제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랑 한창 그림 대결을 하던 그 친구가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저런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팔자에는 없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 그림으로 참 선생님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약간 특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회에서 3등 하고 왔더니, 그때 3학년 때였는데, 미술 선생님이 미술부실 키를 제게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술부 부장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말쯤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저희 담임 선생님도 그랬고 주변 미술부 선생님도 그랬고 대부분 모든 제 주변 친구들도 당연히 제가 예술고를 갈 줄 알았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그 예술고를 가려면, 특히 이제 디자인이나 그림으로 가려면 그 신체 조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색약 판정을 받은 거죠. 색약은 예고 진학이 불가하다라는 그 룰이 있나 봐요.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거죠. 당연히 갈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응모 자격 미달로 아예 원서도 못 내보는 상황이 돼서 자연스럽게 예고는 못 가게 되고 인문계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에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진로를 그쪽으로 잡아서 지금도 저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림에 대한 미련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미련이 있었는지 이제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는 조금씩 했었는데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시도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고, 그러다가 한 2017년쯤에 클립 스튜디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세일할 때 좀 싸게 EX 버전으로 구매를 했지만, 이게 또 하려면 액정 타블렛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서 라이센스만 갖고 있다가 써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면서 이제 펜슬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접하게 되면서 가끔 시간 날 때 그림을 좀 끄적거려 보거나, 혹은 또 제가 하는 일에 필요한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가끔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능들을 익혔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패드용으로 클립 스튜디오가 나왔잖아요. 클립 스튜디오가 나와서 얘는 또 구독을 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샀던 라이센스 가지고는 안 돼서 구독을 해서 그 기능을 조금씩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뭐 지냈다, 뭐 이 정도. 아직도 이 클립 스튜디오가 저한테는 좀
아직 기능이 너무 많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까지 되는 버전으로 구독을 하고 있지만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포토샵을 좀 쓰셨던 분들은 좀 접근이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뭐 레이어라든가 뭐 그 외에 등등 기능들을. 근데 어 저는 이거를 아마 10분의 1도 활용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기능이 많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 뭐 클리핑 마스킹? 마스크나 뭐 참조 레이어 이런 거는 프로크리에이트 하면서 좀 배워서 익혀서 이 부분은 클립 스튜디오에서도 원리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콘이 달라서 그게 좀 헷갈렸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림을 조금씩 그려보려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파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올려보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이제 손오공이죠. 손오공인데 또 이것도 보고 그리고 있는 건 아니어서 아마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오공과 어, 왜 눈매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매는 초사이언 눈매죠. 어, 그런데 머리는 그냥 일반 평상시 손오공 머리고 도복 색깔은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하는데 제가 색약이다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특히 피부색이 제가 좀 약해요. 피부색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는 보통 그 스포이드로 그 다른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살색 같은 거를 이렇게 캐치해서 써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프로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선의 굵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중학교 때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화방이라고 해요. 만화가 분들이 그 사무실처럼 작업실로 이렇게 만들고 밑에 문화생들도 있고 혹은 이제 그 만화가들을 이제 지향하는 분들이 오셔서 만화도 그리고 어린 그 중학생이 거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저 만화 그리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만화 작업하고 하시는 거 좀 구경해도 되냐, 약간 견학해도 되냐 이러고 찾아갔었던 기억이 나요. 찾아가서 그때 뭐 잉크로 만화를 그렸으니까 연필로 이제 스케치를 하고 펜촉으로 펜으로 이제 그 위에 덧대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스크린 톤이라는 거를 이제 붙여요. 그 명암을 표현해 주는 그 점박혀 도트로 점박혀 있는 그 점이 굵고 뭐 얇고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무늬도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스크린 톤을 붙이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거기서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잉크펜으로 막 그렸던 세대여서 이게 펜의 굵기, 선의 굵기 같은 게 조절하는 게 아직 좀 이런 타블렛으로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컴퓨터로 만화를 그리는 세대가 제가 한창 만화 열심히 그릴 때 그때 거의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내에서는 예전에 팔룡신전설이라는 만화를 그렸던 박성우 님이 그런 만화 잡지 같은 데 나오셔 가지고 연필로 스케치하고 펜 작업까지는 이제 아날로그로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채색이나 아니면 스크린 톤 작업 같은 거를 이제 PC로 하시면서 컴퓨터로 만화를 그리는 작업물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혀 접해 볼 수 없었고 옆에서 실제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액정 타블렛이나 타블렛 PC 같은 걸로 그림을 작업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저한테 좀 어색한 작업이고 물론 그 틈틈이 수년 전부터 틈틈이 이제 좀 시도는 해봤지만 여전히 그 종이 위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하지만 물론 장점도 있어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 틀려도 되니까 뒤로 돌리고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다시 그리고 수정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편해서 사실 선을 한번 그을 때 조금 과감하게 그을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어색한 건 어색해요. 그냥 종이 필름도 붙여 보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저 펜 쪽도 약간 그 볼펜 느낌 나게 그 스틸로 돼 있는 그 원래는 저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금속 재질로 돼 있는 펜촉도 써 보고 지금 그렇게 시도는 해 보고 있는데 아직 조금 어색합니다. 하지만 뭐 곧 익숙해지겠죠. 약간 그 피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손 근육이 빨리 발달되길 기대해 봅니다. 잘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게 손도 많이 굳었고 지금 제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 중학교 때 실력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어, 늘지도 않았어.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건 있어가지고 약간 구도나 약간 각도, 뭐 약간 카메라 각도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하는 욕심은 있고 그런 눈은 있는데 막상 또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려 그러면 이 손 근육이라 그러죠. 손 근육이 뭐 발달돼야 되는데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막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더 연습을 해야겠죠. 연습을 게을리하면 실력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아직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손 그리는 거, 그러니까 발 그리는 거, 요런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떻게 그냥 그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그리려고 봤더니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원래 손을 못 그렸나 싶을 정도로 손과 발 그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그 각도의 약간 신체, 어려운 각도에서 뭐 아래에서 위를 잡는다거나 45도 위에서 아래를 잡는다거나 뭐 그런 카메라 앵글로 잡았을 때 나오는 이제 신체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 어려운 각도들을 구현하는 욕심은 있지만 이게 실력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 아무튼 아무튼 지금 그리고 있는 거는 선호공입니다. 어떻게 지금 잘 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선호공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슬램덩크가 이제 극장판으로 개봉을 했잖아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아마 어제였나 4일이니까 그저께 개봉을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주말에 가서 볼 예정입니다. 더빙판 아니고 이제 자막판으로 볼 예정이고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극장판을 가끔씩 국내에서 개봉하면 뭐 브롤이나 뭐 그다음에 후리자 나오는 거 그런 거는 가서 봤었어요. 혼자 가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던데 그 저 같은 이제 좀 옛날의 추억을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간혹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슬램덩크도 가면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와서 같이 관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갔다 오면 다음은 슬램덩크를 한번 그려볼까. 저 때 제 중학교 때 슬램덩크가 너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농구도 열심히 했고 제가 체력이 막 이렇게 막 신체 조건이 운동을 되게 잘하는 신체 조건은 아닌데 남들보다 한 1.5배, 한 2배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 애들이랑 같이 농구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운동 신경인데 그때 슬램덩크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농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슬램덩크 그림도 좀 약간 선이 날카롭고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액션이 많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 날카로운 선들을 많이 이용한 케이스인데 그 타케코 이노우 작가분께서 베가본드도 그랬고 그런 거를 많이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상 또 갔다 와서 제가 또 그려 보면은 얼마큼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이번에도 역시 그냥 제 상상 속에 있는 그 강백호를 한번 그려볼 예정인데 아무튼 많이 봐주시고 혹시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지만 아직 뭐 구독과 좋아요 누를 만큼 뭐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시다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그려 볼게요. 일단은 그림은 제가 많이 느려서 아직 손이 익지 않다 보니까 기능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느려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플레이가 되도록 지금 설정을 해 놓을 예정이고요. 그것도 지루하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기능 있죠. 1.5배, 2배 빠르기로 해서 그렇게라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